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그래요. 코 상담 받으러 오셨죠? 지금 코 상태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이에요. 본인은 몰랐죠? 본인은 지금 코 상태가 마음에 드세요? 드실 리가 없죠. 왜냐? 상당히 낮거든요. 그리고 코가 너무 퍼졌어. 콧볼도 크고 중안면부 이렇게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쑥 꺼져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본인이 상상한 거 이상으로 제대로 높여줘야지 예쁘다고 얘기하는 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가누경고를 써갖고 수술 도와드릴 건데요. 혹시 오늘 시간이 좀 되실까요? 시간 되시면 오늘 당장 수술방 들어가서 코 한번 높여봅시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의 환자분과 함께 코 수술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 중심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보시기보다는 자가누경골 코 수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 정도로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진행 과정 중간중간에 첫 코 수술과 재수술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포인트들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술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할 때 꼭 필요한 절개선 관련된 디자인 먼저 이제 진행해보고 수술 과정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개선 그릴 때는 코의 이 비주 쪽에다가 거꾸로 된 V 모양의 절개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W 모양의 절개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절개선을 약간 지그재그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V 모양으로 절개를 하고, 그리고 옆으로 절개선을 좀 연장해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절개선들은 안쪽의 점막을 따라서 이렇게 둥글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고 절개선이 밖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절개선을 넣어 볼 건데요. 환자분 피부는 되게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주면서 절개선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절개선을 넣어주게 되고요. 첫 수술 환자에서는 그 절개선에 대한 선택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재수술의 경우는 기존에 이미 절개선이 만들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흉터를 여러 개 만들면 좋진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기존의 절개선을 따라서 수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대로 연골이 노출이 되죠. 이런 경계부는 우리 절개선 만드는데 기준으로 해갖고 부드럽게 이렇게 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끝 구조를 만들어주는 콧날개 연골로 불리는 이런 구조물이 노출이 되죠. 수술할 때는 안쪽에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 연골을 노출시킨 다음에 보형물 들어갈 공간까지 박리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좀 깊은 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런 리트랙터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좀 더 들어오려면 이제 안쪽이 좀 보이죠. 안쪽에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박리하고, 사실은 이 중간 부분부터는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원래 보형물이라는 거는 시작점 쪽에서는 따로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뼈를 감싸주고 있는 골막 밑으로 접근을 해서 골막 밑에다가 끼워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골막은 생각보다 이렇게 뜯어내기 쉽지가 않아요. 꽉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콧대 시작점 쪽에는 이 골막 을 조금 보존해 가면서 수술하고, 보형물 넣는 공간을 골막의 아래쪽으로, 그래야지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위치를 잘 고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끄트머리 보면은 여기 뼈하고 연골 경계가 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뼈가 느껴져요. 그 위치를 확인하고 박리를 해서 우리가 넣고 싶은 그 보형물 시작점 위치까지 이렇게 박리가 좀 이루어지게 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원하는 콧대 시작점부터 보형물이 만져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콧등 쪽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굴곡을 가지고 있는 골격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콧대 시작점 위치보다 살짝 위쪽까지 보형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박리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위치보다 살짝 위쪽까지 이렇게 박리를 하게 되고, 들어 올려주면서 안쪽 구조를 이렇게 확인해서 위치를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너무 넓게 박리하게 되면은 보형물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박리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넣어놓고 싶은 공간까지 박리가 됐나, 요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콧대 박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코끝 이 구조들에 대한 수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코끝 쪽에는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꽤 이렇게 단단한 결합 조직들이 콧날개 연골을 다 잡아주고 있어요. 상 외측 연골하고도 결합이 되어 있고, 각 연골들끼리도 여러 가지 결합 구조들이 있는데, 수술할 때는 이 콧날개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콧날개 연골이 우리가 원하는 높이까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결합 조직들을 분리를 시켜주게 됩니다. 위치를 좀 바꾼 이런 조직들이 이 주위 조직하고 좀 더
단단한 결합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콧날 연골이 이렇게 중앙 부분을 분리시켜도 잘 움직이질 않죠. 상외측 연골하고도 이런 결합되어 있는 인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합되어 있는 인대 구조를 이렇게 좀 분리를 해주면 결합되어 있는 연골은 안 움직이죠. 근데 분리가 잘 된 연골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지게 되죠. 결합 조직들은 이 외측 그리고 위쪽에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 쪽으로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이 수술할 때 그런 연골들을 많이 분리를 시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재수술 같은 경우는 콧날개 연골을 거의 이런 점막 조직하고 거의 분리시킬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따로 이렇게 움직일 정도까지 이게 분리를 해갖고 최대한 전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조직이 이제 따라오게 되죠. 결합 조직들이 이게 충분히 분리가 되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리를 성공적으로 해서 콧날개 연골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료를 채취해야겠죠. 콧날개 연골 안쪽으로 위치한 그리고 콧구멍 안쪽에서 봤을 때 이 내측이죠. 중앙 쪽에 위치한 요 연골 판 같은 구조. 여기가 바로 비중격인데요. 이 비중격을 일부 잘라내서 사용을 하게 돼요. 비중격의 양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크진 않고 그리고 코 수술을 하려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들보다 더 작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를 높일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한 분들이 많죠. 구조를 분리해주고 이렇게 벌리면 비중격 시야가 좀 더 충분히 확보가 되게 됩니다. 반대쪽 점막이 뚫리지 않게 이렇게 깊이를 잘 조절해 가면서 크기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연골을 채취하게 됩니다. 비중격이 나오게 되죠. 이 비중격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잘라낸 다음에 그걸로 요 코끝에 지지구조를 만들게 돼요. 실제로 동양 사람들이 비중격을 떼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 비중격 연골 자체가 좀 약하고 크기가 작아서 지지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 늑연골이죠. 중심 구조에다가 비중격 연골로 이렇게 연장을 한 다음에 그대로 수술하게 되면은 코끝에 피부를 덮어 씌웠을 때 받는 힘이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게 아니라 한쪽에 좀 더 힘이 걸리면서 살짝 이렇게 비틀어진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코끝이 돌아가게 돼요. 한 면에만 덧대 갖고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 둘로 나눠서 양쪽에서 받쳐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비중격 연골을 이렇게 둘로 좀 나눠봤어요. 둘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는 중심에다 받쳐갖고 이 비중격을 연장하는 데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연장하는 요 지지 구조를 맞은편에서 그대로 동일한 위치에 쓰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그걸로 이제 바닥까지 이렇게 좀 거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인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중격 연골의 양이 잘 나오지 않으면 방법을 안다고 해도 재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들이 자꾸 추가적인 재료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희 병원은 늑연골을 재수술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골 자체가 기둥처럼 바닥에 딱 거치가 돼 갖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연골 방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늑연골을 좀 세팅을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콧날개 연골을 이렇게 재배치 시켜 갖고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고정할 때 우리가 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실을 관통을 시키고 이 늑연골 지지 구조에 콧날개 연골을 충분히 이완시켜 갖고 이렇게 재배를 해준 다음에 콧대부터 코끝까지 연결되는 중간에 이 연결 경계부에 굴곡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을 이렇게 보형물로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만드는 구조물들을 이렇게 해서 자, 보형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남은 거는 이거 봉합하는 거겠죠. 이렇게 예쁘게 봉합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 수술을 마쳐봤어요. 이게 이제 늑연골로 했을 때 기둥식으로 코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튼튼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보형물이 코끝 따라서 이렇게 부드러운 라인을 만들어 주니까는 코가 아주 좀 화려한 느낌의 직선형으로 오똑하게 이 모양이 잘 바뀌었어요. 오늘 수술 과정 잘 보셨나요? 자가늑연골 코 수술, 그리고 우리가 코 수술할 때 어떤 과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수술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코 수술은 단순히 높이만 바꾸는 수술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그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코 상태에 따라서 접근 방법, 재료, 수술 방향 모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술전에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코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I 성형외과 정인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